연골이 주는 신호를 놓쳐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순 씨. 오랜 시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이곳. 그런데 요즘 정순 씨는 분식집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손이 아파 칼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팔 아파. 그전에는 제가 이거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칼질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아주 날라가듯이 했어요. 그랬는데 관절염 때문에 이 팔목이 이렇게 아파갖고 지금 칼질을 못 하겠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아파갖고 힘을 못 주겠어요. 칼질할 때. 그래 놓으니까 칼질을 못 해요. 손목이 아파 일을 하는 게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손목이 너무너무 아파. 몇 해 전부터 정순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관절염. 손님이 떠난 지 한참 지났건만 미처 치우지 못한 테이블.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움직여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줍는 것도 정순 씨에게는 곡소리 나는 일이라는데요. 답답하죠. 빨리빨리 마음은 얼른 치우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이러는 걸까요? 뭐 막 바늘로 콕콕콕콕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사실 정순 씨는 관절염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관리만 잘했다면 말이죠. 등산을 갔어요. 그래 내려왔는데 다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뺐어요. 그랬는데 무릎 빼고 가서 뭐 주사 좀 맞고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내비뒀어요. 한 10년 좀 넘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막 아픈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것저것 좀 관리를 했으면 이 무릎이 이렇게 고장이 안 났을 텐데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어요.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말은 연골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이때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관절을 마구 사용한다면 3mm밖에 되지 않는 연골은 더 빠르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관절염이 시작되면 연골의 부피 손실이 굉장히 빠르고 심각하게 옵니다. 매년 5.3%씩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단순 계산해보면 5년이면 26.5%, 10년이면 53%. 그러니까 연골의 절반이 닳는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절염 환자의 60% 이상이 3년 이상 통증을 방치해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정순 씨 역시 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연골이 마모됐고 뼈와 뼈가 맞붙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초기 관절염이 3기까지 진행된 건데요. 통증이 심해지면서 필수품이 되어버렸다는 지팡이. 지팡이를 집으면 아픈 게 좀 덜한 것 같고요. 넘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이게 있으면 좀 의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녀요. 꼭 짚고 다녀요. 횡단보도에 도착한 정순 씨. 그런데 초록불인데도 건너지 않고 멈춰 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는데 왜 서 있는 걸까요? 신호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통증이 심해져 걸음이 느려졌답니다.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는데요.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야 아슬아슬하게 길을 다 건넌 정순 씨. 고작 몇 미터 조금 서둘러 걸었다고 또 통증이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속상하다 못해서 우울하기까지 해요. 옛날 같으면 막 뛰어다니는 여기까지 막 뛰어오는데 단숨에 오는데 지금 이렇게 못 걸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여행하며 세상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던 정순 씨. 철마다 꽃 구경, 단풍 구경하느라 바빴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외출조차 힘겨운 몸이 돼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집.
집에 온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걸레를 빠는 건데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라 아우. 통증 때문에 걸레 하나도 비틀어 짜지를 못합니다. 손목이 아프니까 어떻게 비틀어서 짤 수가 없으니까요. 이래고서 대강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관절염이 생기면서 제일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닥 걸레질이랍니다. 쪼그리 앉지를 못해 엉덩이로 움직이며 걸레질을 해야 한다는데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궁디 끌고 다니면서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많이 닦다 보면 너무 힘들으면 누워서도 하고 엎어져서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닦아요. 움직이는 곳마다 흥건한 물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를 마치면 엉덩이가 흠뻑 젖는답니다. 너무 속상해요. 내가 왜 몸 관리를 안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갖고 너무 속상해요. 더 이상 아프지나 말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는다는 그녀. 그런데 약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심장약이고요. 요건 혈압약, 요건 당뇨약, 요건 콜레스테롤약 그래요. 4개가. 관절염이 심해지고 몇 년이 지난 후 시작됐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실제 관절염 환자의 경우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닳고 떨어져 나간 관절 연골의 부스러기들이 관절막을 자극해서 발생합니다. 자극받은 관절막 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긴 염증 매개 물질들이 또 다른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관절염의 발생 기전인데요.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한 부위는 염증 매개 물질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국소 부위에 몰려있던 염증 매개 물질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전실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무릎 골 관절염 환자와 비교군을 대조한 결과 무릎 골 관절염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무려 1.3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관절에 모여있던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던 중 뇌로 올라가면 치매나 뇌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은 41%, 특히 무릎과 고관절염 환자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5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